대박을 원한다면 여기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입춘에 찾아온 한파만큼이나 차가운 오늘 장이었죠. 딥시크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트럼프의 관세 부과 결정이 확정되자 시장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출발부터 2,500선을 내줬죠. 내내 하락하다가 2,453선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3% 이상 크게 빠지면서 가까스로 7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2월의 첫 시작, 첫 거래일이 그냥 아쉬운 하루였는데요. 오늘 시장을 정리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현문현답 이슈 탑3 오늘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미국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다고 하면 환율 전쟁의 서막도 오른 건데요. 원화 가치의 급락, 즉 원달러 환율의 급등속,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1조 넘게 팔아버린 외국인, 오늘도 꽤 부담스러운 매도량을 보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했는데요. 과연 시장이 어디까지 받아내고 또 반등의 기회를 찾아낼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 관세 전쟁의 피난처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만 봐도 하락 종목이 825개, 그에 비해 상승 종목은 96개밖에 되지 않는 거의 90%가 하락한 장세였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건 이런 가운데서도 시장의 수급이 몰린 그 피난처 10%일 텐데요. 과연 어떤 업종들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보실까요? 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죠. 딥시크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던 이슈고 그에 대한 반응이라고 본다면 반도체의 급락, 또 여기와 대비되는 AI 소프트웨어의 강세가 있겠죠. 저비용 또 고효율을 내세운 정말 돌풍을 일으킨 딥시크, AI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 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현문현답 이슈 탑3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추운 만큼 시장도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일단 수급 자체가 꼬이니 관세는 우리가 다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월 시장의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오늘도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어떤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트럼프발 관세 이야기가 되겠죠. 자, 외인의 이탈, 이 부분은 뭐 환율이랑도 관계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답을 주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분간은 이탈이 좀 지속될 것 같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을 지지하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답을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분이 답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400 지지 여부와 당분간은 외인의 이탈. 그러면 지금 시장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쉬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시장이 이제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뭐 지금 이제 관세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어떤 그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도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지수로 보고 되면 지수만 보면 계속 조금 더 내릴 것 같지만 종목별로는 좀 피난처가 분명히 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고, 예, 과거에 이제 관세가 났을 때하고 지금 이제 2기 때 관세가 났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깊게 빠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2월 달에 관세를 낼 때 지금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낸 건 분명하고 중국의 우회 수출이 들어오는 멕시코하고 지금 이제 캐나다를 막았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뭐 캐나다 같은 게 유류 쪽에는 한 10%밖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엄포용인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지금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이 전부 다 아주 깊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저는 뭐 크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부담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가가
1월 달 한 달 동안 꾸준하게 올랐던 거를 코스피 같은 건 절반을 한 번에 딱 끊어버리니까 시장이라는 건 내리면 사고 싶었는데 많이 내리니까 좀 겁먹는 이렇게 쫄아버리는 이런 시장 흐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 시장이 지난해 한 해 동안 계속 전 세계에서 꼴찌했던 시장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2,400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단단한 지지선이 분명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자리는 좋은 매수의 자리이고, 어떻게 보면 지수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종목별로 공략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재 과연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느냐 이런 쪽에서는 저는 이제 첫 번째는 그 유망 섹터는 역시 지금 이 시장에서도 가장 견조한 조선 기자재가 가장 유망한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빠진다면 내일부터는 낙폭 과대에도 기술적인 반등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400선은 단단한 지지선이다. 오히려 종목별로 공략할 수 있겠다. 기회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보면 트럼프도 이제 결국은 약달러를 원하는 상황이고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고 얘기도 한 상황인데, 우리 최영동 파트너님. 아직 사실 이 관세 부과의 실질적인 발효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뭐 그렇죠. 방금 김대복 파트너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냥 어떤 엄포거나 어떤 협상의 카드였다면 뭐 달러 강세나 외국인 이탈 조금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안 끝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이제 막 출발 신호 보낸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행정명령은 사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은 멕시코, 캐나다 총리하고는 이제 통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멕시코도 보복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 국가 간 또는 이제 미국과 다수의 국가들 간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의 이 관세 리스크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이제 휴장이 이제 좀 있으면 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오픈이 됐었을 때 과연 어떠한 얘기를 할지, 일단은 뭐 WTO에는 제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관계 설정이 좀 이루어져야지만 시장이 좀 안정화가 좀 찾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트럼프의 그동안의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정책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큰 틀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고자 하는 전략들을 상당히 많이 썼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깜짝, 뭐 관세를 이미 예고는 하긴 했었지만 주말을 틈타가지고 지금 관세를 예고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캐나다와 이제 멕시코와에 대한 협상 부분들, 그리고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협상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어서 아마 그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좀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시점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할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오늘 밤에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나스닥 선물, S&P 선물 계속 보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너무나 또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내일도 역시나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아마 네. 시장 끝나자마자 나스닥 선물 어떻게 돼가는 거야 막 클릭들 하셨을 텐데 다행스럽게 지금 조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 뭐 프리장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정규장을 반영을 하는 게 아니어서 일단은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왜 제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은 좀 보면서 얘기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냐면, 이게 1910년도 이후에 뭐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뭔가 이제 국가 간에 이제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좌지우지했던 것들이 이제 소득세를 많이 올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세금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갔었는데, 이 트럼프 2기가 되면서 소득세 쪽을 건들기보다는 지금 관세를 건드리면서 들어온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도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미증시가 또 월요일장을 어떻게 소화해내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바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미국 관세 여파의 국내 증시 급락, 여기에 대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자, 답변은요. 확인을 해보시면 AI 소프트웨어, 엔터, 바이오, 조선 등이 선전을 했다. 그렇죠. 오늘 장에서 선전은 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에서 피난처 과연 있을지 조금 두려운 것도 사실인데, 이 질문은 어떤 분이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좀 연결져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뭐 관세는 사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제 2.5%씩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절대 그렇지 않다. 자기는 이제 급하게 올려야 된다. 이제 뭐 협상 자체가 강펀치를 내놓고 이제 타협의 어떤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작년 내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걱정을 해오면서 오늘 제일 많이 빠진 게 이제 2차 전지도 빠졌고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자동차 특히 이제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쪽에 이렇게 이제 자동차나 부품 이런 거 또 내지는 가전 이쪽에 타격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출 대형주가 아직은 좀 당분간 좀 쉽지 않다. 특히 보면 이제 국내에서 이 부분을 타개할 만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자체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먼저 강펀치를 맞은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가 흔들리는 그런 어떤 뉴스를 보면서 그냥 미리 그냥 자지러지는 듯한 이런 하락인데 특히 이제 반도체는 사실 반도체를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해서 가전제품에다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수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세 부담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도 반도체가 급락한 것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GPU가 이제 이번에 뭐 젠순왕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좀 저사양의 칩을 갖고도 이번에 이제 그 딥시크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제를 할 건가에 대한 어느 정도 내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월 26일에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만 그 전에 2월 10일에 대만 반도체가 미국에서 처음 이사회를 열거든요. 이제 그런 전후에서 뭔가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대만 반도체도 오늘 한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제 지금 가장 대만 반도체나 엔비디아랑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하이닉스가 22만 원대에 있다가 지금 이제 18만 원을 뭐 깼다가 네.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만 원 가까운 하락이거든요. 자, 그러면 20% 가까이 하락을 됐는데 이제 3만 원 정도 하락을 했죠. 근데 시장 자체가 이렇게 이제 충격을 받는다는 것은 미리 다 빼놓고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수는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지수를 너무 미리 예단할 건 아니다. 오늘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한 2.4% 정도 판매가 감소하고 현대차도 한 2.3%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끼어 있어서.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이제 밸류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은데 이렇게 급락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작년 11월, 12월에 미국의 제조 PMI가 2달 연속 올라오면서 50을 넘어서는 제조 신규 주문이 나왔는데도 오늘 저녁에 이제 ISM 제조 지수가 나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PMI 지수, 미국의 시카고 PMI 지수도 올랐는데 결국 이렇게 좀 PMI나 제조 지수가 올라오면 원래 반도체가 살아나는 건데 네. 이거 다 의미 없이 그냥 관세 때문에 다 뭉개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달러 강세하고 연결되고 물가에 대한 또 금리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피난처로 보면 가장 먼저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게 이 지금 이제 엔터사 네.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해외 공연 수입이나 이런 쪽이 많은데 JYP 엔터 같은 경우 해외 매출이 한 60%가 좀 넘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업종도 해외 매출이 좀 많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AI와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매우 강해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지금 딥시크가 이번에 AI 개발 비용에 이제 고효율 저비용으로 네. 대부분은 조금 약간 음모론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걸 개발한 딥시크의 개발 자체가 오픈되는 시점이 그 미국의 스타게이트를 막 오픈해서 의욕적으로 밀고 나가는 트럼프의 기세 좋은 거를 딱 겨냥해서 강하게 이제 터뜨렸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거를 내밀하게 한번 따져 보면은 이제 미국의 메타와 같은 오픈 소스에서 개발한 이제 라마라고 합니다. 그 라마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토대로 해서 증류를 해가지고 이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 거를 좀 모방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다 그렇다 치더라도 따져놓고 보면 이게 나름대로 이번에 이제 개발한 이 R1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는 거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저렴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줬다.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쫓아가나 했던 그런 부분에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 나온 거는 미국에서 이제 샘 울트먼 오픈 AI CEO가 이제 일본 갔다 우리나라 온다 그러는데
이제 카카오랑도 협력을 한다고 하죠. 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약간 풍문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가능성만 해도 그동안에 따라갈 엄두를 못 냈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네. 회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AI에 의욕은 있는데 쉽지는 않았죠. 특히 이제 국회가 굉장히 난항을 겪다가 이번에 AI의 이런 딥시크의 충격이 오니까 부랴부랴 하게 되는데 결국 7개 정도가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투자 분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8번째 분야로 AI를 이제 집어넣어서 세액공제 법안을 임시 이제 국회에다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좀 늦긴 했지만은 결국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제 엔터 이런 쪽이 이제 뭐 아까 우리 또 김대국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조선 이런 쪽들을 이제 보면 또 로봇은 아무래도 AI가 가속화될수록 그 시대는 빨라지겠죠. AI는 결국 로봇의 두뇌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시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걱정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걸머쥐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크게 빠지는 쪽은 오히려 대형주인데 그쪽에 돈이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들어갈 텐데 그 들어가는 지역을 우리가 잘 공략하시면 되는 거고 당장은 수출 대형주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지금 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조선 로봇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는 종목들은 웬만큼 다 올라 있는 상태에서 네. 자 피난처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종목 수가 한 36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돈이 몰리는 곳에 더 많이 몰리고 빠지는 곳에는 더 많이 빠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는데 김대욱 파트너님, 이게 올라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바라보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난이도가 있는 시장은 분명하죠. 예, 분명한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그 2024년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금년도 들어서 종목군들이 딱 그 주도 섹터로 섰던 종목군들이 쉽게 다른 어떤 악재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게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많은 종목들이 내리는데 일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건 여기에 피난처의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이게 아까 중국의 어떻게 보면 이런 쪽 시장 흐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흐름만 딱 보고 본다면 저는 이제 이쪽 관련해서 트럼프하고 관련해서 분명히 여기 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조선이 그런 섹터이고 지금은 이제 AI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AI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피지컬 AI로 가는 이 길목에 일본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것이고 AI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그 의료용 AI 이런 쪽 모두가 이쪽 관련해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약간 피난처가 될 수가 있다고 보니까 네. 이쪽에 매매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대신 이제 뭐 배트를 짧게 잡고 가는 게 답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장이 어려울 때는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풍 일으킨 딥시크. 야, 과연 어떤 변화를 좀 이끌어 올까라는 질문에 답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 가능성. 이게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얘기일까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들게 됩니다. 답을 안 해주신 분은 이제 최영동 파트너인데, 자, 이 부분으로 본다면 시장은 조금 더 쉬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어찌됐든 HBM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움직였던 거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이 딥시크 나오기 전에 AI 시장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자금력이 있는 네. 엄청난 대기업들이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을 좀 키웠었고 그 안에서 SK 하이닉스도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준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 중국의 복병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상당히 좀 발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금요일 날 충격을 줬었고 이제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되면은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딥시크의 이 검증 과정인가요?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오픈 소스로 활용을 한 상황이 지금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럼 여기서 비용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LLM 모델 대비해서 저렴한 거는 맞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오히려 서구권에서 이 중국의 딥시크를 검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중국의 저비용 고효율의 AI 모델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라고 되면은 오픈 AI의 샘 울트먼이 우리도 저 비용을 활용을 한 모델들을 내보내겠다라고 반응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기회는 분명히 있는 거는 맞아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어찌됐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지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소 AI 소프트웨어 주들 올라간다고 해서 지수가 드라마틱하게 반등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올해 2월달 이제 오늘 첫 거래일인데 지금 계속 우리가 시장이 어렵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2월달 한 달 동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2월달 한 달 동안에 개별주들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내일 AI 세븐툴만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SK 하이닉스와 이제 만남이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하드웨어 쪽 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질문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되면은 샘 울트먼이 얘기하기 싫어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 안에서 나오는 발언들 자체를 시장에서 해석을 하기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같은 경우는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연동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관세 이야기 우리가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관세 부분들이 계속 시간을 질질 끌어버리게 되면 뭐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을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2월달 한 달은 개별 종목이라든지 개별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좀 트레이딩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 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수에 대한 하반 경직성은 담보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숙제는 삼성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개발이고 뭐고 다 떠나서 네. 어찌됐든 오늘 뭐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는 됐잖아요. 해소가 네.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산업에 힘을 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가닥을 좀 잡아준다라고 했었을 때 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금요일과 오늘처럼 가파르게 나오기보다는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막 엄청난 매도세가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되면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 경직성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개별적인 종목군들 그리고 딥시크와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보면 방금 채팅창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했다가 개인정보 보안 때문에 무서워서 바로 삭제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네. 이렇게 좀 개인정보 관련한 불안감이라든지 뭐 실행 관련한 오류 이야기도 주말 사이에 있었고 오픈 AI나 뭐 하드웨어의 그런 경쟁 우위가 아직까지는 여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우리 반도체나 AI 하드웨어의 영향력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다시 좀 돌아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겠죠. 네. 어차피 이게 시장 자체가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량이 늘 저렴한 차량만 판매되는 거 아니잖아요. 고급차도 그렇죠. 네.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되면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죠. 그리고 개인들이 사용하니까 B2C 개념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약간 좀 저렴한 모델이 갈 수도 있고요. 네. 이제 B2B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고효율의 그리고 고비용에 그리고 뭐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성을 좀 느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B2B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좀 단가가 좀 센 쪽으로 들어갈 네. 거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저렴한 모델이 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확장성에 있어서는 뭐 너무나 좋은 시그널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네. 고민은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우리 박한필 파트너도 계속해서 공략주 쪽 그리고 우리 또 뒤에 편입하는 종목에서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지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들 어떻게 나열이 좀 끝나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더 파헤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이제 우리나라의 뭐 중소 제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뭐 솔트룩스라든가 그 전에 했던 이제 코난테크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그 미국이나 이 빅테크들과 연관지어서 뭐 메타라든가 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GPU가 이제 흘러내리면서 그 거대한 빅테크들의 투자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해서 하드웨어의 리스크가 나타났는데 오히려 하드웨어가 리스크가 나타나고 오히려 저사양의 모델이 이번에 투입돼 갖고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그 LLM보다는 이제 SLM, 그러니까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 자체가 조금 부각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그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번에 이제 이 지금 R1 모델 자체가 보여준 게 이게 조각화시켜서 조금씩 쪼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강화 학습 자체를 안에서 피드백으로 해서 모티베이션을 주는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게 그동안에 뭐 이제 사람을 직접 투입해 가지고 정답을 체크하거나 이런 모든 과정들에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의 이제 회사들도 잘 이렇게 도입하면은 충분히 한번 구현해 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그 카카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아직 변방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샘 울트먼이 왔을 때 어떤 정도의 답이 나올 건가를 좀 보면서 이 카카오가 내놓는 이 둘이 내놓는 어떤 생태계라든가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들 그 다음에 이번에 국회가 이제 임시 국회에서 내놓는 AI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세액공제 등에 대한 지원책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AI가 실질적으로 어떤 큰 결과물을 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원과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보고 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튼튼한 또 하나의 그 동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오늘도 카카오도 급등을 했고요. 그것보다 약간 또 네이버가 위에 있고 그런데 그 전후방에 또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AI 시장의 변화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분현답 이슈 탑3 모두 살펴봤습니다.